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걱정해주신 덕분에 어제보다 감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현재 9시 반이고요. 호이안은 여기보다 2시간 느린 아침 7시 반입니다. 6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아침 독서를 했고요. 어제 읽은 부분 53페이지 이후부터 142쪽까지 약 90페이지 정도 읽었습니다. 53페이지 전까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계속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봤었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이미 해외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이 개발하고 대체되지 않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계속 화두를 던져주었는데요. 뒤쪽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먼 이야기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하면은 알파고 많이 떠올리죠. 엄청났었죠, 알파고. 시골의 어르신도 알파고는 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알파고 이전에 이미 20년 전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긴 사례가 나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1997년 5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인공지능 딥블루가 체스의 신을 이긴 사례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계가 아니었다, 지능을 가진 생명체 같았다, 두려웠다라고 이미 알파고 이전 2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책에서 이런 수치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앞으로 길어야 10년,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한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것은 이 10년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섬뜩한 사실은 늦어도 10년 뒤부터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초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인간 고유의 영역은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감과 창조력입니다. 그 이야기 뒤에서 계속 나와서 어떻게 공감력을 상승시키고 창조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신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켄쇼 트레이더 598명을 해고로 몰다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하는 일을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끝낸 인공지능 켄쇼는 598명을 해고로 내몰았고요. 나머지 600명 중에 2명은 뭐였냐면 인공지능이 지시한 그 보조업무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현재 월스트리트에서는 인간이 하던 일의 90%를 인공지능이 하고 있고 나머지 10% 또한 인공지능이 조금씩 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2015년에 이미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금융 투자 기업이 아니다, 인공지능 기업이다라고 선언한 것이 결국 금융 투자가 아닌 인공지능이 얼마나 그 키워드가 됐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의사들도 나오고 약사들도 나오고 엄청납니다. 정확도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눈길이 머물렀던 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가 있잖아요. 환자들이 어떤 의사를 더 편애할까요? 더 신뢰를 할까요? 신뢰하는 것도 인공지능이고 편안해하는 것도 인공지능 의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면은 선입관도 가지게 되고 잘 보이려고 좀 그렇게 하는 면이 있는데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냥 말도 편하게 하고 더 신뢰감, 정확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신뢰감도 생긴다는 거죠. 또한 변호사, 판사,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문 지식,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급속도로 현재도 이미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인천길병원에 왓슨이란 의사가 도입되는데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서울로만 몰렸던 암 환자들이 이제 인천길병원으로 올 정도. 왓슨의 신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교사도 나옵니다. 계속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하지만 지식, 기술적인 부분은 다 대체돼 버린다는 거죠.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먼저 대체되는 직업들은 의사, 약사, 판검사, 변호사, 교사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직이고 공무원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학 가속의 법칙 이야기 잠깐 나눠볼게요. 수학 가속의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1, 2, 3차 혁명은 이렇게 되는데 4차 혁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느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시간이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학 가속의 법칙 이야기가 나와요. 뉴칼라라는 이야기도 처음 들어보았는데요. 2016년도 11월에 IBM 최고 경영자 지니 로메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화이트 칼라도 끝났고요. 블루 칼라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뉴칼라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뉴칼라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고 이게 바로 지혜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AI는 지식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공감과 창조,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적인 부분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우리는 더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감에서 나오는 거는 빛과 미들과 리틀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이즈 차이인데요. 공감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이해할 줄 알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다음 또 창조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창조는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던 것을 혁신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공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될지 조금씩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 지금 139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 해볼게요. 인공지능이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 바이센테니얼 맨이라고 제가 로빈 윌리엄스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이게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인공지능 집에서 그 가정용 로봇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요. 뭐 수혈까지 받고요. 이런 인간의 공감력을 얘가 가져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정말 오래전 영화이긴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어머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 중에 마지막에 프레카리아트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 노동 계급을 뜻하는 합성어예요. 근데 이거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열정과 꿈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 고통받는다. 근데 이게 한국인의 99.997%가 미래라고 합니다. 한국인이 이런 미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위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프리카리아트라는 것을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뒷부분 빨리 읽고 싶으십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인공지능이 대체되지 않는 능력, 공감 능력과 창조 능력을 계속 가져야 된다. 계속 에이트는 이거를 토대로 어떻게 8가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뒷부분 나머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독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